진짜 30cm다. 용쳐! 마초! 자, 오늘은 맞춤맨이 3년 전에 만들었던 거꾸로 장전식 도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거의 후속편으로다가 겨울철 필수템 지렛대 슈퍼 해머 도끼. 쥐날 것 같아. 잠깐만. 어쨌든 해마가 달려있는 거꾸로 도끼입니다. 아주 재밌는 제품인데요, 오늘 저와 함께 같이 만들어 보면서 장작까지 그냥 아주 시원하게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러면은 맞춤맨의 지렛대 슈퍼 해마 도끼 만들어 보러 렛츠 고! 자, 일단 첫 번째로 오늘 사용될 자재들 깔끔하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재 준비 끝났으니까 첫 번째로 이 바닥에 있는 프레임을 아주 튼튼하게 짜줘야 됩니다. 이 장작을 쿵쿵 펼 때 엄청난 하중이 가해지기 때문에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럼 하부 프레임 만들어 보러 렛츠고! 자, 하부 프레임을 만들기 전에 먼저 각 파이프에 미리 마킹해둔 V자 홈을 그라인더로 정교하게 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따주는 이유는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게 될 거고요. 잘 따진 파이프 뒤로 각 파이프 하나 놔주고 위치를 정확하게 세팅한 다음에 간단하게 용접으로 지져주고요. 그 다음 이제 아까 파준 홈을 직접 손으로 이렇게 구부리면은 깔끔하게 구부러지는데, 이때 용접 자석을 이용해서 정확한 각도를 세팅한 다음에 용접으로 살짝 지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모양이 잡혔으면 용접 정반에 밀착시켜서 튼튼하게 용접시켜 주고요. 야외에 설치할 때 수평을 편하게 맞추기 위해 발통이 들어갈 구멍을 마그 드릴로 깔끔하게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구멍이 다 뚫렸으면 고성능 회전 발통에 플런지 너트를 조립해서 튼튼하게 용접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집어봅시다. 와우! 아주 안정적입니다. 와, 확실히 제가 직접 만든 정반에다 물려서 작업하니까 이 수평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잘 맞습니다. 이제 이 하부 프레임은 다 된 거고, 여기다가 이제 뭔가를 세워줘가지고 실질적으로 장치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보러 렛츠고! 자, 이번에는 150 잔넬에다가 센터 펀칭 해준 다음 마그 드릴로 구멍을 깔끔하게 뚫어주고요. 가운데 구멍으로는 연마봉이 슬라이딩해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라인더로 따준 다음 벨트 샌더로 부드럽게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세팅된 잔넬 위로 연마봉을 세팅해 주겠습니다. 자, 이 연마봉은 이 지렛대 도끼의 중심축이 되는 가장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단단한 이 열처리 도금봉을 들고 왔는데요, 30파이짜리입니다. 요거 자르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 그라인더 날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마침 또 국내 브랜드 지스비에서 또 5인치 절단석을 보내주셨는데요. 솔직히 제가 이 광고 제의를 받았을 때 저는 이미 사실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내놓으라 하는 엄청나게 좋은 절단석을 아주 예전에 협찬받아서 정말 잘 쓰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 브랜드에서 이걸 넘어선 게 가능할까? 그래서 뭐 긴가민가 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제품을 들고 와주셔가지고 한 번만 써보라 그래서 딱 써봤더니 와, 깜짝 놀래버렸습니다. 아니, 말이 안 돼요. 자세한 거는 이 괴물을 한번 잘라보고 더 얘기해볼게요. 갑니다. 와! 와, 진짜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야,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보세요. 날이 그대로야. 진짜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착용해보신 분들은 정말 100% 이해할 거예요. 와,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좋냐면요, 여러분들, 이 그라인더 날을 만들 때 원료를 갖다가 최상급으로 다 때려 박았답니다. 뭐 세라믹 접착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최상급으로 때려 박으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원료를 최상급으로 때려 박으면은 가격은 수직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지스비 사장님께서 이 회사의 이름처럼 G-비읍이거든요. 가성비입니다. 가성비가 정말 최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뭐 속설로는 개발 좋다 뭐 이런 얘기로도 본다고 하는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진짜 개발 좋긴 합니다. 저는 만약에 협찬받은 절단석이 다 떨어지면은 내 돈 주고 내가 산다? 무조건 이걸로 갈 것 같아요. 제가 이 정도로 영상 찍으면서 강추한 적이 있죠, 사실. 그만큼 정말 진심으로 너무나 잘 나온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혹시 제품 관심 있는 분들은 좌측 하단에 나오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쿠팡으로 연결되는데 로켓 배송 다 되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작업으로 또 가보시죠. 자, 이제 이 베어링 다른 연마봉 조립을 아이 야이씨, 요 구멍 뚫린 게 디귿자가 서로 마주보게 놔야 되는데 이 연마봉이 이렇게 들어갈 거였단 말이죠, 탈부착을 위해서. 근데 얘를 이렇게 뚫어버린 거야.
이러면 베어링이 이쪽에는 들어가지만 이쪽은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여기 가동 범위에 걸려버리게 되거든. 너트가 있어버리니까. 복구시켜 보겠습니다. 아이 정말 이래서 작업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맨날 이런 실수하지 말고. 이거 안 버리길 잘했습니다. 그대로 메꿔준 다음에 반대쪽 뚫어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연마봉이 이렇게 들어가야지. 아, 일 하나 잘못했다가 아주 골치 아플 뻔했어요. 그럼 이건 이따 끼워주고 일단 요 기둥 먼저 본체에다 달아주고 나서 작업을 해볼게요. 자, 만들어둔 하부 프레임 다시 정반 위에 올려주고 잔넬 세팅해준 다음에 직각을 정확하게 맞춰서 용접을 시켜주고요. 보강대 역시 튼튼하게 설치를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망치가 길게 걸리게 되는 거고, 이쪽에 와가지고 이제 장작을 쿵 박아놓고 망치로 쿵 치게 되면 장작이 뽀개지는 거겠죠. 이쪽에다가 도끼 받침대 그런 걸 한번 만들어보러 렛츠고! 자, 이 부분은 부하를 굉장히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튼튼한 자재를 이용해서 디귿자 모양을 만들어줬습니다. 그 다음 이제 도끼날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직접 만든 대장간 헐어에다가 이 판 스프링을 넣어가지고 주황색 불빛이 나올 때까지 가열한 다음에 망치로 두들겨서 평평하게 펴줄 건데, 이때 중요한 것은 연구 많이 하신 형님들이 잘 처리해놓은 열 처리를 풀리지 않도록 가만히 냅둬서 천천히 식혀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어느 정도 식었으면 그라인더를 이용해서 필요한 만큼 잘라줄 건데, 사실 이 판 스프링이 굉장히 단단한 소재이기 때문에 그라인더로 자르게 되면 날 소모가 엄청 심한데 말이죠. 아직도 날이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그 다음 지저분한 것들은 수세미 날로 깔끔하게 연마를 시켜주고요. 이 장작이 도끼날에 파고들었을 때 확 하고 벌려줄 수 있는 이런 삼각형 부품을 레이저 커팅해왔는데요. 요거를 이제 판 스프링에다 튼튼하게 부착을 시켜줬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모양을 잡아줬으면 이제 날을 세워줘야겠죠. 바이스에 물려서 그라인더로 아주 그냥 노가다 좀 해줬습니다. 날 깔끔하게 모양 잡아줬고요. 아직 부족합니다. 더 날카롭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직접 만든 벨트 샌더에다가 연마 처리까지 진행해주면 날이 아주 날카롭게 됩니다. 우! 섹시하게 잘리죠? 아주 마음에 듭니다. 예. 그 다음 이제 이것을 아까 만들어둔 하부 프레임의 디귿자에다가 탈부착식으로 조립하기 위해서 평철 하나 밑에 대주고, 이 역시 마찬가지로 삼각형으로 부드럽게 다듬어 줬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것을 손쉽게 탈부착하기 위해서 볼트 구멍 하나 뚫어주고요. 그대로 하부 프레임 디귿자로 가지고 와서 볼트로 튼튼하게 체결합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도끼도 아주 튼튼하게 장착이 됐습니다. 자, 이건 맛보기로 살짝만 해볼게요. 지금 요게 몇 파운드야? 3파운드짜리 망치거든요. 근데 저는 3파운드짜리 망치가 아닙니다. 제가 만들 거는 40kg짜리 레미탈이 통째로 들어간 250 각바이프거든요. 그 무게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자, 그럼 도끼날 다 됐으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무거운 망치 만들어서 올려보자고요. 멋있다. 아주 새끈하게 빠진 도끼날 살짝 보여드리고요. 이제 이 프레임을 손쉽게 옮기기 위해서 바퀴 먼저 하나 달아주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작업 진행해볼게요. 이 또 바퀴가 없으면 이동하기가 불편하거든요. 이렇게 앞에 두 개만 부착하면 손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망치의 메인 재료가 되는 굉장히 육중한 각바이프를 그라인더로 한번 조사보겠습니다. 날 하나로 250에 250 4.5T짜리 굉장히 두꺼운 각바이프인데 그냥 한 바퀴 돌렸습니다. 근데 아직도 조금 남았어요. 이건 뭐 두말할 거 없습니다. 진짜 합격. 와, 진짜 신기한데? 자, 그 다음 이 망치의 기둥이 될 각바이프에 이 지렛대의 중심축이 되는 구멍을 하나 뚫어주고요. 거기에 이제 아까 잘라둔 연마봉을 다 끼워주면 되는데, 너니? 560 500? 아, 이 마이병 기압이 빠져가지고 작업 중에 자꾸 실수를 하네요. 뭐 어쨌든 구멍 하나 더 뚫어줘서 중심축 박아줬고요. 이때 직각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가전 먼저 해놓고 잘 봐준 다음에 나중에 풀용접 튼튼하게 박아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망치 머리에다 레미탈을 보여줘야 되니까 철판으로 한쪽 면을 막아준 다음에 풀용접으로 꼼꼼하게 빈틈없이 용접을 해준 다음에 잘 만들어진 두 가지 부품을 합체시켜준 다음 정밀하게 직각을 잡아주고, 이 정말 부하를 많이 받는 무기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무식하게 용접을 때려 박아줬습니다. 아, 정말 멋있게 잘 나왔네요. 망치 다 됐습니다. 근데 생긴 게 무슨 게임 캐릭터 망치 같지 않아요? 다 됐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몬스터 잡으러 가는 거지. 자, 제가 직접 만든 크레인 대동에서 옮겨볼게요. 무게는 37kg 나오네요. 37kg.
오케이. 원활한 회전을 위해서 이쪽에 베어링 넣어줄게요. 오케이. 좋았어. 용차. 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날 손상이 될 수 있으니까 뭐 좀 깔아놓고 여기다가 시멘트를 한 포대 부어줄게요. 수평부터 맞춰봅시다. 오케이. 자, 안전장치로 요거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놓고 시멘트 부어봅시다. 자, 날씨가 너무 춥기 때문에 레미탈의 빠른 경화를 위해서 좀 따뜻한 물을 망치 머리에다가 2바가지 부어 넣어줬고요. 40kg짜리 레미탈 천천히 조심스럽게 들고 올라가서 조심스럽게 먼지가 안 나게 부었는데 하이 먼지가 안 나게 부어도 먼지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뭐 어쨌든 잘 섞어줄 건데 이 구석탱이가 잘 안 섞일 수 있기 때문에 구석구석 잘 섞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석구석 안 씻는 거랑 좀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죄송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비밀이었는데 제가 발설해 버렸네요. 이걸 어째 뭐 어쨌든 이렇게 나라시 잘 쳐주고 진동을 줘가지고 내부에 있는 기포도 없애줬습니다. 자, 다 됐습니다. 콘크리트 아주 깔끔하게 부어줬고 하루 정도 양생시킨 다음에 단단하게 굳으면은 그때 또 추가 작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따뜻한 물 부었으니까 하룻밤 자고 나면 금방 굳을 겁니다. 잘 자요. 굿나잇. 자, 이제 시멘트가 단단하게 굳었으니까 살짝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몇 킬로 정도 되는지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88.5kg. 와, 진짜 엄청난 무게인데요. 이렇게 긴 각파이프의 중심축이 여기에 박혀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실어야 하는 힘은 단순히 88.5kg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높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한번 살짝 올라타 볼 텐데 끄떡도 없을 겁니다. 자, 이거 봐요.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와, 그 말은즉 제가 95kg인데도 미동도 없다는 건 거의 한 200kg 가까이 실어야 된다는 건데 와, 상당한데요. 뭐 한번 이 수평을 맞출 수 있도록 뒤에다가 또 무게추를 실어 보겠습니다. 와, 쉽지 않겠는데 이거. 자, 레미탈이 실릴 네모난 각파이프를 뒤쪽에다가 튼튼하게 용접시켜주고 자, 일단 시멘트를 올리기 전에 이걸로 묶어줄 거거든요. 이 스트랩을. 자, 이 깔깔이바 세팅했습니다. 살짝 움직였어. 일단 묶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무게추 세팅을 해줬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들어 올렸을 때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31kg. 그러면은 이렇게 들었을 때 별로 안 무겁습니다. 이 정도면 뭐 들만할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너무 많이 내려와가지고 이 도끼날을 치게 되면 도끼날이 손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받침대 하나 만들어줘야 되고 또 이거를 싹 들어 올렸을 때 장작을 끼워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 무게 중심이 딱 저쪽으로 넘어갈 때 이렇게 딱 위로 올려가지고 장작 박아놓고 꽝! 할 수 있게 저 뒤에다 스토퍼 하나 달아주고 앞쪽에도 스토퍼 하나 달아줄게요. 스토퍼 만들어보러 렛츠고! 자, 각파이프에 뚫린 구멍을 막아줄 평철을 끝에다 용접시켜준 다음에 그대로 이 부품을 들고 가서 망치 바로 밑에다가 용접을 해줍니다. 그 다음 망치를 들어 올려주고 이 파이프랑 만나는 지점에 고무 바킹 하나 튼튼하게 박아주면 이렇게 쿠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뒤쪽은 각도가 들어있어서 조금 어려운데 금속 스킬만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각도를 쳐주게 되면은 간단하게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고무 바킹 튼튼하게 박아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쿠셔닝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와우! 손잡이 만들어서 장작 해보자고요. 이게 될까 안 될까 기대가 됩니다. 자, 손잡이는 진짜 별거 없습니다. 그냥 용접용 배관 부속 사와가지고 디귿자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줬고 이제 위치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편안한 자세 찾아가지고 튼튼하게 용접시켜주면 끝! 자, 이렇게 해서 맞춤맨의 지렛대 도끼 완성이 됐습니다. 와, 진짜 생각보다 너무 멋있게 나와가지고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멋있어요. 그냥 이 살짝 아쉬운 점이라 하면은 저 레미탈이 조금 지저분해 보이긴 하는데 뭐 그런 대로 또 투박한 게 맞춤맨 매력 아니겠습니까? 예, 뭐 길게 말할 거 없이 바로 한번 장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작 해보러 렛츠고!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아주 야물딱지게 만들어 놓은 장작 보관함에서 장작을 이제 꺼내 줄게요. 완. 갑시다. 어우 추워. 눈이 억수로 많이 왔어요. 추워. 샤. 나 여기다 대기시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도끼 들어줄 건데 이럴 때는 이제 요령입니다. 요령. 그냥 들어올리려면 좀 힘들긴 해요. 근데 체중을 실어서 뒤로 영쳐! 영쳐! 예. 너무 쉽습니다. 진짜로. 한 손으로 해볼까요? 영쳐! 들립니다. 이게 무게가 88kg짜리잖아요. 근데 한 손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는 생각보다 괜찮다는 거죠! 자, 그리고 사용하기 전에 잠깐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한번 올라간 이상 혹시라도 얘가 무너지거나 뭐 이렇게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절대로 여기다가 손가락을 넣거나 뭐 들어가서 구경을 한다던가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일로 들어갔다가 땅 갑자기 부러져가지고 떨어지면 척커덕 하면서 프랑스 혁명의 단두대가 된다던가 손가락이 4개가 생컹 잘릴 수가 있어요. 조심 또 조심해야 됩니다. 자, 나무 한번 걸어봅시다. 지금 보시면은 제 얼굴이 30cm라 그랬죠? 또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어쨌든 거진 30cm 되는 반토막난 통나무입니다. 자, 걸어볼게요. 땅! 한번 박아주고 그 전에 여기 있지. 이게 뭐겠어요? 그대로 요 안에다 넣으면 장작이 쿠창쿠창쿠창 하면서 여기 밑에다 쌓여버리게 되는 거죠. 자, 맞추면 지렛대 도끼 가보겠습니다. 내릴 때 한 중간 정도 힘을 줘볼게요. 3, 2, 1 발사! 영차! 영차! 잘 봐요. 많이 안 찍을 겁니다. 딱 원 테이크로 가자고. 섹시하게. 영차! 썰어있네. 자, 요번엔 지름 20cm 통나무입니다. 영차! 한 손으로 3, 2, 1 발사! 야, 이거 쾌감이 죽입니다, 여러분들. 뭐 문제도 없는 것 같고 살짝 끼우뚱끼우뚱거리긴 하는데 워낙 저게 무거워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영차! 후! 야, 여러분들 이거 경험시켜드리고 싶다. 너무 재밌는데. 오, 진짜 쾌감이 지립니다. 야, 이거는 진짜 30cm다. 이번엔 진짜 통나무입니다. 가볼게요. 영차! 이야, 너무 쉽다. 자, 어느새 바구니가 꽉 차버렸습니다.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내가 직접 만든 슈퍼난로에다가 요렇게럼 건조를 시켜주는 거지. 죽인다 죽여. 응? 이것이야말로 낭만 정원생 아니겠어. 이게 바로 또 넣어주고. 너무 좋다. 오, 쉣! 심각합니다. 사실 뭐 제가 이번 영상으로 지렛대 도끼를 끝내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 보완할 게 조금 더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여기 완충을 그냥 고무 바킹으로 대놨죠. 사실 설날이라 뭐 물건을 구할 수 있는 데가 없어가지고 대충 집에 있는 걸로 때운 거고, 이 도끼가 지금 보시면은 좌우가 비틀려요. 이 비틀림도 좀 잡아줘야 되고, 또 장작이 지금 날이 하나죠. 그게 아니라 십자가로 해버리면은 이게 장작이 4등분이 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날도
또 좀 교체형으로 만들어 볼 거고요. 뒤에 이제 보이는 이런 레미탈도 조금 더 완벽하게 세팅을 해서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꼭 여러분들 2편에서 만나자고요. 감사합니다. 안녕. 뿅. 아 잠깐만 근데 마지막으로 아까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이 지스비 절단석 저 뒤에 보이시는 거대한 철공 작품을 만드는데 요거 날 단 하나 썼습니다. 진짜 대단한 수명입니다. 강추해요 여러분. 구매는 우측 하단 링크. 오케이 감사합니다.